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야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야망, 희생, 이 무자비한 도시에서 삶을 구축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의 동요인 그 단어, 야근. 하지만 이것은 또한 가장 평범한 단어들이 어떻게 뒤틀리고 미규로 변질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언제나처럼 이름과 회사는 변경되었습니다. 기업 세계에서 진실은 직장 이상의 것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느낌, 텅 빈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에 당신의 미래를 손에 쥔 사람과 함께 닫혀있는 그 느낌,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너무나 잘 아는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억 속 어딘가 교훈이 삼켜야만 했던 상황을 건드린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찍먹을 끼트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생활이라 부르는 점쟁토에 더 많은 실화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저는 떠오르는 마케팅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와 제 상사인 박 사장님은 사무실의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고객을 위한 중요한 제안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야근은 예상된 것이었고 평범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지친 동지에 함께 사무에 있다는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밤 10시쯤 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수진씨 수고 많았어요. 잠시 쉽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녹색 소주병과 작은 잔 2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 제스처는 깊은 계층적 의미를 지닙니다. 상사가 부하지고 내게 술을 따라주는 것, 그것은 호의의 표시, 인종의 표시입니다. 더 내밀한 심내의 원우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불문율, 가장 강력한 규칙은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단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복종 행위,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그래서 저는 잔을 받았고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고 그는 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잔도 채우고 건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셨습니다. 두 칸 알코올릭 목을 태웠지만 다른 종류의 한기가 제 뱃속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신 후에 그가 계약을 깨트렸습니다. 우리를 상사와 직원으로 정의했던 전문적인 그 계약을. 그는 다시 제게 술을 따라줬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프로답지 않은 강렬함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져 더 개인적이고 더 음모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씨, 그냥 사무실 보상 진무글이 모든 심박수가 증폭했지만 언제나 유한전이 맞고요. 오늘은 일은 그만하자. 일 말고 다른 걸 하자. 핵심 단어, 다른 거. 독성에서 1000개 준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모호했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거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편안한 대화를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글쎄요, 저는 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의 천재성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모호한 말투에 숨겨진 더러운 의도를 이해하는 모든 해석의 목계, 모든 책임이 제 어깨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악함에 받는 것 같다면 그는 식비에 무료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씨,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힘든 일 끝나고 한잔하면 쉬라는 뜻이었죠. 제가 우리의 좋은 직장 관계를 잘못 해석한 날 보이면 그러면 갑자기 죄인은 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친 여자, 탄지장자, 더러운 타는 가진 여자. 반면에 제가 수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계속 술을 마신다면 제 수능성은 제 동해가 된다. 저는 제 침묵으로 그의 전쟁에 동의를 하고 그가 강요하고자 했던 해적에 대한 제 몫에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꼼짝 없이 가점을 했습니다. 불복종과 공모 사이에. 그 장면 전체는 우리가 가장 신성한 기업의 의식은 회식의 왜곡이었습니다. 팀원들과의 의문적인 수는 자리. 이론적으로 회식은 팀앱의 규칙을 작성하고 회사를 위해 우리 단어는 빅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2명을 위한 회식이었고 회사의 관련구도와 의색을 이용해서 상사의 사적인 공말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려하게 돼 버리기 위한 정반대의 목적이었습니다.
보통 기업 중상에 상등인 소유자니 갑자기 새로운 계약이 인상이 되려고 했습니다. 노동계약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용의 계약. 그리고 저는 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선에 소를 이도없고 소를 성용하라고 가능한 동안 그 조용한 사무실에서 구체화되고 총생견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북이나 고고 각도할 수 없는 제안을 해오였고 어떻게 공식적으로 결코 나가지는 않은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소주가 몸을 데우는 동안 내 마음은 공황과 깊은 수치심 속에서 다른 무언가의 불꽃으로 가득 찬 미로를 헤맸다. 야망의 불꽃이었다. 이 갈등적인 반응의 출발점은 내가 매일 사무실에서 짊어지고 다니던 고통이었다. 끊임없이 일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껴지는 고통. 나는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남자 동료들이 주목받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임원들과 골프 약속에 초대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지만 투명했다. 그러다 갑자기 나는 더 이상 투명하진 않았다. 내는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완전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부적절하고 약탈적일지라도 내 남의 배신적인 부분, 인정을 갈망하는 부분은 위험한 질문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게 네 기회라면 어떨까? 다른 거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그가 너에게만 믿고 맡기는 비밀 프로젝트를 은유한다면, 이게 네가 선택된 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보기 위한 시험이라면 어떨까? 나는 권력의 후광 효과라고 알려진 미묘한 심리적 함정에 빠지고 있었다. 우리네가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비합리적으로 긍정적인 사지를 부여하는 경향이다. 박 사장님은 성공한 리더이고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개인적인 관심은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의 전문적인 권위는 그 주위에 황금빛 후광을 만들어냈고 그 후광은 내 인식을 왜곡했다. 희롱을 보여야 할 것이 그 후광 아래서는 멘토링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경계 침범이었던 것이 특별한 신뢰의 표시로 해석될 수 있었다. 내 야망, 전문적인 인성을 향한 내 필사적인 욕망한 권력 역학을 진정한 연결로 희롱을 기회로 착각하게 만드는 나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 마음의 다른 부분, 잠 못 이루는 밤과 힘든 모동을 통해 내가 있는 곳까지 쌓아온 부분은 경보를 올렸다. 그리고 기대의 파괴, 나를 심형으로 한 걸음 더 내린 곳을 막아준 역설적인 계시가 왔다. 그가 제안하는 기회는 관적의 환상이었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이런 경로를 통해 없는 어떤 달정도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내 장점에, 내 지능에, 내 능력에 기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복중에 입원한 것이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권력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미래의 모든 칭찬, 모든 승진, 모든 성공 쪽이 뿌려져 드는 영원히 의신의 올력으로 더러워질 것이다. 나는 내 잘능 때문에 이것을 성취했는가? 아니면 그날 밤 때문에? 난 영원히 침묵과 조작된 감사의 빚을 가질 것이다. 그가 언제든지 진수할 수 있는 빚. 그가 제안할 권력은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줄이었다. 현실에 발을 짚기 위해, 내 자중의 가치를 상기시키기 위해 나는 빠르고 강력한 정신적 훈련을 서행했다. 그가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마음의 눈을 감고 내 성취를 나열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매출을 20% 증가시킨 블루 웨이드 프로젝트를 기억했다. 나는 환한 고객을 진정시켜 회사에 남게 한 것을 기억했다. 그것은 내 남자 동료들의 해는 지무동 위협이었다. 나는 순전히 헌신으로 6개월 전에 받은 이다의 직원상을 기억했다. 이 목록의 각 항목은 내 전문가인 것의 경고와 발등이었다. 오로지 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목록은 자기 긍정의 행위였다. 그것은 내가 그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자신의 공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재앙의 유혹을 훨씬 더 넓게나게 만들었다. 내 마음속에 형성된 퓨는 산을 오르는 것이다. 내 구화령은 재파를 산막이었다. 나는 천천히 내 자신의 손으로 오르고 있었고 모든 독도가
모든 어려움을 느끼며 또한 내 군행의 커짐을 힘대로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정상에서 그의 개인 헬리콥터에 나타난다. 그는 문을 열고 외친다. 다 정상까지 내려다 놓을게. 제안은 빠르고 어렵고 매혹적이다. 그것은 뜬바 내 고통, 땀, 위험을 피하게 준다. 하지만 뒤에는 대가가 있다. 헬리콥터는 그것이다. 동체는 그것이다.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나를 가장 고립된 포무리에 장비도 없이 들어갈 길도 없이 완전히 그의 잡이 맡길 수 있다. 걸어서 우리는 것은 더 느리고 더 힘들어 위험이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내가 얻는 힘, 내가 정복하는 정체, 내가 도착하는 종사, 이 모든 것은 영원히 내 것일 것이다. 오를지 내 것이다. 그 순간엔 내 돈이 있는 소주잔 보며 나는 헬리콥터 비행을 고조하면서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라도 내 등반을 계속해 나는 걸 알게 되었다. 야망의 헬리콥터 비행을 거부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내 마음은 그가 내게 겨눈 모기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명이나 명시적인 명령과 같은 시끄러운 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하고 정교하며 끔찍하게 효과적인 무기였다. 다른 거라는 문구. 이 문구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장애물은 모호함이었다. 그것은 언어적 단계였다. 나는 연기와 싸우려는 것처럼 느꼈다. 위협은 현실이었고 내 몸의 모든 세포에서 그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형태도 윤곽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함정의 독성 천계성이었다. 만약 내가 그를 지적 비난한다면 여전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충격과 실망의 표정으로 물러설 것이다. 조진 씨 종박적이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저는 단지 힘든 일 후에 한잔하며 캔쟁이를 풀자고 제안했을 뿐입니다. 우리 좋은 직장 관계를 잘못 해석했나 보네요. 그러면 갑자기 죄인은 내가 되는 것이었다. 미친 연자, 천직 중소한 자, 도로 명맥 가진 연자. 반면에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계속 술을 마신다면 내 수동선은 내 동의가 될 것이었다. 나는 내 침묵으로 그의 전제에 동의하고 그가 깡깡하려 했던 해석에 대한 내 몫의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나는 꼼짝없이 갇혔다. 평가할 실질시욕이고 구체적인 도체항도 없이 고위험 결정을 내리어야만 했다. 책임은 전적으로 내 것이었고 그 상황에 정신적 고문은 견딜 수 없었다. 네가 겪고 있던 것은 강압의 도구로서의 정략적 모호성에 대한 대가 수업이었다. 그것은 그의 의사소통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두른 추파 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대칭적인 권력 역학에서 흔히 보이는 의도적이고 고도로 세련된 조정 천술이었다. 모호성이 기능한 간 하나다. 명확성의 부담, 따라서 모든 위험을 희생자에게 전가하는 곳. 다른 걸 하는 문구로 사용함으로써 그는 즉각적인 가스라이팅 상황을 만든다. 그는 마로 하여금 내 자신을 현실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든다. 내가 상상하는 걸까? 그가 정말 그런 뜻을 말해줄까? 아니면 내 생각이 부적절한 걸까? 그는 나를 각 길이 한 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정신과 미로에서 빠뜨렸고 내가 출구를 찾으려 외쓰는 동안 그는 나의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는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이게 들으면 내게 오싹한 기대의 파괴를 가져다 주었다. 그의 문구의 무자막성은 그의 주장음이나 비겁함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전문성의 볕이었고 그의 관범이 안초점 들어오는 뮤즈였다. 아마 절 보식지 않은 명시적이고 조잡한 제안을 거절할 신고의 쉬운 제안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장 자신의 권력이 존감받고 두려워하는 산민이 인석한 그 사진이만 그러지 않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 한 점의 힘은 바로 그 보이지 않음에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다른 걸 항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압박 강요된 친밀한 건과 모함의 환정을 너무나 강력하게 만들어 것 앙시적인 이래는 내가 스스로 그 견딜 수 없는 힘장을 완화시켜내고 선책을 재현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스스로 사장님 아마 내가 우리 거다 보편한 것으로 가야 할까요? 라고 말하도록 그는 나에게 예수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미안해 전시다고 내가 원해하는 것 그 행위를 세워 계정으로 만들고 나중에 제 희생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혁명이고 악마적인 전략이었다. 내 작가가 함정의 복잡성을 처리하는 동안 내 안에 싸우는 부분들 대장증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고위험이고 하도의 힘을 가진 대차 작전 장소를 발견했다.
영학생을 남겨야리. 그게 모험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 아닌 시도적인 내 상향에서 그 공격할 것이다. 나는 그 신하들의 장관장이었다. 그는 나든 걸 하자라고 말한다.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프로적인 패등소와 건신한 증왕을 흔들리며 물쓰는 그로 미세를 덜어도 맞는고 국지색 영역하는 육에 내게 하신 게 쓰되 내가 그 물어볼라. 단장님 다른 거요? 반복에 몇 개 주는 거부랬던데 여기서 말씀해 계시나요? 내일 하기로 했는데 급하게 있다면 기승이 여러 번에 됐다 지웠으면 되라. 이 대답은 두 가지를 한다. 첫 번째 그는 나를 단호하게 브로핑을 합니까? 이로 기회를 적으라고 말하는 거야. 두 번째 그런 이한 주에게서 뭐하자 이렇게 들다. 그는 아니요 소치는 괜찮아요 내일 받아도 라고 물으면 똑같은 서플 내야 되는 하냐면 이미 그걸 각슬라이더 빠가니 아니면 그의 모호함을 버리고 아니 나는 일 얘기를 안 하는데 나는 어시까지 말써요 따오시까 병제자 말을 해야 합니까? 이는 그래 과대성나 푸틴 뿔기가 붙기 말이 엄청 찬성어들을 얽히게 된 그런 게입니다. 유한석을 경험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무릎이 너무 암공해서 그래서 커리어는 사회사에는 걸 빨아끄시는데 분이는 상황의 독성, 천재성을 요약한 마지막 이미지는 상자였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와 내 책상 위에 총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명확하고 신고하기 쉬웠을 것이다. 대신 그는 내 앞에 검은색 닫혀있고 표시가 없는 상자를 놓았다. 그리고 아버지 같은 미소로 말했다. 수진 씨, 나는 당신의 지성과 감수성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빠, 강요는 상자 자체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암묵적인 기대에 있었다. 그것은 충동심과 지능의 시험에 있었다. 그는 나에게 상자를 여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 안에서 괴물이 튀어나온다면 그는 언제나 손을 씻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진 씨, 당신이 열었잖아요. 나는 단지 당신의 분별력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나에게 모든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강요했다. 그날 밤 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갑작스러운 펜두통과 즉시 집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내며 내 정신적 전술을 변형해 사용했다. 그럴듯하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변명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내 성욕은 잃은 고통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다. 공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내 야망, 내 노력, 내 전문적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내 책상을 이제 우연등하게 보였다. 내가 앉았던 의자, 내가 타이핑했던 컴퓨터, 내가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궤, 사무실 문은 이제 매스컴을 유발했다. 이제는 내 힘과 능력과 연관되었던 장소들은 이제 불안, 두려움, 수치심에 유발키트를 논이 되었나. 내 안중난 공간, 내가 가장 강력하고 통제력이 있다고 느꼈던 곳이 하룻밤 사이에 적대적인 형태로 변해버렸다. 나는 내 자신의 왕국에서 추방능자처럼 느껴졌다. 내가 겪고 있던 것이 문맥 의중적 기억의 고정적인 예였다. 우리 뇌는 기억을 진공 상태에서 저장하지 않는다. 뇌는 기억을 그것이 만들어진 환경과 깊이 연결시킨다. 사무실 커피 냄새, 형광등 불꽃, 키보드 소리, 이 모든 중립적인 자극들은 이제 내 뇌에 의해 납치되어 그날 밤 내가 느꼈던 위협과 친의 감정과 연관되었다. 출근하는 것은 더 이상 그냥 출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신경계에게 내일 자발적으로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는 행위였다. 매일 아침 회사문을 통과할 때마다 내 몸은 경계탑에 들어갔다. 어깨가 긴장되고 숨이 가빠지고 미아숙지다하다. 나는 만성적인 과잉경리 상태에 있었고 내 몸은 언제 어디서든 그 공간 안에서 올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기대의 파괴를 가져다줬다. 내가 짊어진 상처는 단지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전문적인 상처였다. 박 사장님이 그날 밤 나에게 쏘친 것은 단지 내 마음의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파괴적으로 내 전문적 역할을 자신감과 즐거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 능력이었다. 공격은 단지 여성인 수진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프로젝트 매니저인 수진에게 가해졌다. 이제 그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질받쳤다. 내 일에 대한 칭찬은 의심스럽고 비판은 잔대적으로 보복겼다. 단둘이 하는 회의는 공황의 원인이었다. 그는 내 경영의 육물을 독산했다. 그는 내 전문적 정체성의 신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이 상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안정의 상실은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극적이었다. 나는 내 자신의 작업 공간에서 도망다처럼 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있었다. 나는 오염을 건네 싸울 전략이 필요했다. 비록 성장기적이었지르죠. 나는 작은 상징적 영토 회복의 행위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 주말에 나는 텅 빈 허문실에 갔다. 그중에서 작은 식물 강인한 성정을 가지고서 내 책상 위에 놓았다. 대학 충분을과 찌랑었던 타진 누에 액자에다가 넣어서 가져왔다. 그 해석 혼신 전부터 존재한 정치성이 상기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일을 했다. 나는 내 책상 정체를 모든 땐지에린 모든 직원인 클리보딩 폴더를 청소하고 전형한데 나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만약 만지고 청소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 나는 스스로게 말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 공간은 내 지배하에 있어. 그것들은 힘의 의식이었다. 내 지시는 내 메시지를 내보내도 즐기던 것이었다. 위협은 일어났지만 그것이 이 공간을 정의하지 않는다. 내가 이 공간을 정의한다. 내가 여기 책임자자. 나는 고생적 실존성 기억 경거적일 다신 쓰고 있었다. 내 고통을 가장 잘 포착한 비유는 아틀리에였다. 내 사무실은 나에게 예술가의 아틀리에와 같았다. 그것은 나의 신성한 공간이었고 내가 나의 도구들, 내 두뇌, 내 경험, 내 창의력으로 나의 걸작, 즉 나의 경력을 창조하는 곳이었다. 나는 내 일, 내 프로젝트 그림의 아름다움과 효율성에 자부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때 갤러리 주인인 사장님이 내 아틀리에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작업하고 있던 캔버스를 감상하는 대신 그는 그의 권위와 힘으로 아마도 내가 내 물감과 붓을 그의 나체를 그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흥미로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틀리에는 다음 날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물감은 같았다. 붓도 같았다. 하지만 그 장소의 신성한 목적은 더럽혀졌다. 이제 모든 도구는 그의 제안에 오염된 것처럼 보였다. 창작의 기쁨은 치매의 매스컴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나는 파괴적인 질문과 함께 남겨졌다. 예술가가 범죄 현장이 된 아틀리에에서 어떻게 자신의 걸작을 창조할 수 있을까? 더럽혀진 아틀리에에서 하루를 보낸 후 전투는 컴퓨터를 끈다고 끝나지 않았다. 난 전쟁을 집으로 가져갔다. 내 사생활에 자리 잡은 장애물은 새로운 비밀이었다. 집에 오는 것, 이전하는 내 피난처였던 것이 새로운 종류의 연기가 되었다. 어떻게 파트너인 민수를 보고 이 새로운 정보가 우리 사이에 만든 거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그가 오늘 하루 어쨌어?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상사의 시선을 피하며 하루 8시간을 보내고 그가 내 책상을 지나갈 때마다 속이 뒤집혔는데도 좋았어 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일 사건, 그날 밤 그 문장은 우리 거실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 침묵, 공유할 수 없는 경험, 나 혼자 싸우고 있는 전투로 만들어진 벽. 그리고 그는 벽 반대편에서 그 존재조차 전혀 몰랐다. 그리고 이 둘만의 고독은 저런 면에서 직장에서의 위협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민수에게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를 걱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 그것은 나 자신을 두 번째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많은 희생자들에게 무섭고 현실적인 개념이다. 두 번째 상처는 가해사료에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원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진다. 나는 내 상사보다 그의 반응을 두려워했다. 나는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비난의 시나리오. 하지만 수진아, 그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야? 너무 친절하게 굴었어? 뭔가 암시를 줬어? 갑자기 생쥐가 피고 있는다. 그의 상처받은 자유 진나기로 하고서 내 고통은 부자족이 된다. 그 자식 광이 있는 여자의 그런 짓을 한다고? 내 치매 경험은 그의 자존심, 또 수급간의 정토 분쟁에 관한 것이 된다. 그리고 아마도 최악은 무력회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갈등을 싫어해서 어쩔 줄 몰라며 그러면 그만둬. 막 같은 쓸데없는 내 걸침을 채시라고 내 경력의 복사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불편함 때문에 그 주제를 완전히 피하게 되어 나를 내 비밀과 함께 더욱 외롭게 만들었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 분석은 나에게 침묵에 대한 역설적이고 고통스러운 계시를 가져왔다. 때때로 침묵은 관계에서의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자리 보존의 행위다. 말하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감정적인 행전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것은 잔인하고 정일식한 위험평가의 결과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집, 내 관계는 진정한 안전한 피난처인가? 내 취향 속의 공간과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외부 폭풍의 풍물은 단지 허리케인을 집안으로 데려올 것인가? 그리고 깊은 슬픔과 함께 나는 답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없을 때는 가장 안전한 선택은 폭로를 억제한 것이다. 적어도 나 자신이 나의 다라신 내 비난처럼 될 수 있는 만큼 강해질 때까지. 나의 침묵은 그를 멀리하기 위한 벽이 아니다. 그것은 홍수가 내가 같이 말이만 마른 땀을 파괴하는 것을 필장적으로 막기 위한 두 개 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데이터가 필요했다. 나는 뛰어들기 전에 물을 시험해봐야 했어. 나는 치용풍선이라는 닭죽을 개발했다. 전태 이야기를 한 데이나군 누북을 번항로 완철하기 위해서 작은 가정의 버전을 레어킬러 했다. 어느 동안에 우리가 그런 말을 보고 있을 때 여성 캐릭터가 상사의 힘을 나간다는 줄거리가 나왔어. 그것이 나의 기회였다.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거 상관 연연하고 깨고 맞출 때 나는 와 저 여자 정말 끔찍한 상황이다. 저 상상 역겨라고 말했다. 나는 입을 찾고 그를 관찰했다. 화학 반응을 관찰하기는 과자의 있는 처로 그에도 남은 나에게 모두 필요한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짓다. 그는 말했다. 내 존재를 정의하게 된 비유는 운석이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작은 방사성 운석 조각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그것은 위험했다. 그것은 탁올랐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오염시키는 두려움과 수치심의 방사선을 방출했다. 매일 나는 그 독성 조각을 가지고 퇴근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내 집은 나부로 된 궁궐인가? 내가 그 조각을 놓고 안전하게 검사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두꺼운 신뢰한 공감의 벽이 있는 안전한 장소인가? 아니면 내 집, 내 관계의 벽은 얇은 종이로 만들어졌는가? 만약 내가 주머니에서 그 조각을 꺼낸다면 방사선이 새어나와 공기, 음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오염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인가? 이 방사선을 억제하고 나에게 강해진 오염으로부터 내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은 외롭고 압도적인 부담이 있다. 함정의 구조와 침묵의 병적인 본질을 이해한 후 나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나는 가로막는 고통은 나에게 단 두 가지 선택지만 있고 둘 다 파기로 이어진다는 믿음이었다. 옵션 A는 암묵적인 예스였다. 계속해서 견디고 미소 짓고 피하며 그가 관심을 잃기를 바라는 것. 결과 내 영혼의 느린 부식, 자존감을 상실, 1000번의 구르구르 인은 내 경력의 죽음. 옵션 B는 명시적인 아니었다. 대결, 인상 깔가고 스칸들을 감수하는 것. 예상되는 결과는 나는 불신당하고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내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온 내 경력은 빠르고 화려하게 팔게 될 것이었다. 나는 상사가 쓰는 나쁜 갑본 속에서 단지 두 가지 비극적인 출구만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 없는 캐릭터처럼 느껴졌다. 절망적인 심정을 출구에 찾기 위해 전략과 게임 이론을 공부하면서 나는 권력의 빛의 땡성과 그것을 뒤엎는 방법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다. 명백한 권력을 가진 쪽 상사와 명백하게 권력이 없는 쪽 직원 사이의 어떤 게임에서도 약간 조금 강한 쪽의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해서는 이길 수 없다. 유일한 승리 기회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내 상사는 이진법 게임을 만들었다. 그는 예수 또는 아니오를 기대했다. 그의 전략은 나의 두 가지 유일한 반응만 반응에 통제하는 것에 기반되었다. 내가 예수도 아니어도 아닌 어떤 대답을 하든 그것은 그의 권력 구조를 깨부릴 것이다. 그것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그가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움직임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힘을 되돌려주는 기대의 파괴였다. 나의 가진 근육은 내 대결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고절의 창의성이 있었다. 목표는 그의 게임에서 그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목표는 우아하고 반박할 수 없게 게임하기를 고부하는 것이었다. 크게 계산되는데 이진법 대답을 두지 않는으로써 나는 소사의 통제권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움직여지는 조리 있기를 멈추고 판을 뒤기는 선이 될 것이다. 문제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떻게 대답할까가 아니라 그의 질문이 무의미해지는 현실을 어떻게 만들까였다. 그래서 나는 내가 창의적 탈출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을 브레인스토밍하기 시작했다. 나는 3번째, 4번째, 5번째 옵션을 나열했고 이 모든 것은 그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상황을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 옵션 1.
조작된 증인. 다음번에 그가 야근을 제안하면 나는 휴대폰을 들고 크고 명랑한 목소리로 신뢰하는 동료에게 말할 것이다. 아, 너도 늦게까지 남는다니 다행이다. 나중에 같이 치킨 시켜 먹자. 그의 접근의 필수적인 프라이버시는 파괴될 것이다. 옵션 2. 가족 비상사태. 나는 긴급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바보 연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가봐야겠습니다. 들을 수 없는 변명. 우리 문화에서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효심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옵션 3. 외부 앵커. 네 사장님, 잠시만요. 남편에게 아주 늦게 들어간다고 알려줘야겠어요. 걱정하거든요. 저 임신 준비 중이라서요. 남편과 임신 문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그가 아마도 넘고 싶어하지 않을 복잡성과 책임감의 장벽을 만들었다. 옵션을 만드는 것은 달을 막다른 골목이라는 느낌에서 벗어나게 했다. 나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2개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여러 개의 탈출 창문이 있었다. 내 새로운 전략을 확고히 한 비유는 권투링이었다. 박 사장님만 나를 싸움에 소환했다. 그는 헤비포 챔피언, 나는 패더급, 리는 텅비 사무실이었다. 규칙은 그의 것이었다. 그는 내가 2가지 중 하나를 하길 기대했다. 글로브를 끼고 싸우거나 몇 초 안에 노크아웃될 것을 알면서도,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항복하거나. 며칠 동안 나는 이 2가지 선택지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영혼의 한수, 나를 위한 이 유일한 승리수는 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니었다. 타격을 막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미소 짓고 상상의 관중에게 손을 흔들고 세상에서 가장 차분하게 밧줄 사이로 빠져나가 린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거기 무대 중간에 혼자 글러브를 꿰 채로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게 내버려두는 것. 그는 텅 빈 이의 챔피언 벨트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무언이 더 가치 있는 것, 즉 나의 온전함, 나의 안전, 그리고 나의 영혼을 가질 것이었다. 그리하여 텅빈 사무실에서 상사의 덜때적인 괄격화시로 시작된 우리 이야기는 여정으로 변모했습니다. 거절의 미묘한 힘, 영혼의 폭력, 그리고 생존 무기로서의 창의성에 대한 깊은 탐구. 수신은 자신에게 강요된 선택이지 복종과 지갑 속 타겟 사이의 선택이 자신을 마비시키기 위해 구하는 거짓 이분법이라는 한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이기는으로써 그는 자신의 신전한 힘이 그 전투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중심 사상은 권력이 비대칭 상황에서 운전하는 사치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족간 통항이며 우리 독일 헌신을 의미해서 빼를 수 없는 유일한 수요모이라는 것입니다. 주진이 강요들은 진전한 야근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사를 위한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방어, 전략적 분석, 그리고 자기 영혼 보존, 위강여력은 무급화세연 고독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질문, 그 3번 뒤 그걸 올려 퍼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을 입게 강요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이 자신이 만든 새로운 전장을 선택할 수 있는 느낌을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국에는 고귀한 예술인 궁도, 즉 전통화를 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힘뿐만 아니라 집중력, 강원한,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목표에 명확한 표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수련입니다. 상사인 박 사장은 그 은변한 자장으로 모순이에게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그는 늘에 조도노를 돼 있습니다. 그녀를 가만히 있고 맞거나 기껏대어서 툴르게 편악것을 받아들이던 거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률의 위대한 교훈을 단순히 좋은 표정되는 게 아니라 궁시가 되는 것입니다. 수진이 회전적 인생은 화살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활을 들고 그가 균열을 위해 등있잖냐 표작을 무시하고 자신의 먹통이 찍는 낭에 세운 지걸로 마오의 제기를 또는 마오의 타고내주를 기억하고 상황의 정순에는 그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다음 화장은 그네의 것입니다. 이저요의 선비나무시지만 마클릭적인 자료 오지 말고 나중에 제도들까지 원래 웃는 틱틱팅그 나와 내가 조슬림 등등은 하늘인 위내야 중그런세야만 한표그 예리고 땅은 거좀 기리입니다. 땅양회 연천연 현상기 급기만 특히 주어 화중 말 맞달리게 시점인데 역분장인데 예트네로 킥킹 작품 즉기상인 금말제리 기시아의
이 조임까지 섬을 신뢰해 드려 했더니 양파지마다 옷가부 좀 기나용은 추위로 내 만남 계산가냐 요요는 뜸력 카드만 기나타라고 볼 순 있으면서니 땅아리 앵랑크 하지만 내 유치원이었어 하술카 이순이었어 진정가봐 나는 미림 문화 훌륭해 정말요들은 요분나 더시고 안무 땜분나 시민하게 올생이 원하다구나 싱글 것이 인단 노래 예둔 내보낸 거 허세상에 만하지 아마 심었바닥 너도 내 만원이야 야마스테이가 아까부터 무대 갔다 온다는 게 요다 디바게 너는 내부터 디바 전체 비나기 베디 디스네븐 게 갈렌더라 부전 티나들 부대다 글로 찍는 뭐 어제만 기도 나고만 안되래 이다 호물로 이제 나 그래 니가 대가 안 난다 아이고 흔디드냐는 그난 그 바깥까지면 숨라기에 다베 존스카미 새끼 다시 들어서 난 내려가 왔냐 간나지 마스 디버디 니들이 하는 게 소리야 버디 소리는 거 다기시더니 나 나한테 번디도 많이 찾아버리는데 또 있으면 아이래 있고 무슨 무슨 거만 맞는 게 자이다 알고 좀 다익서 스테인을 만나면 디크스 들으다는 또 있을 수 있던 거 서바지 됐다 서바지리 얘네 소생님입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양은 나는 게 만나서 이 바깥에 그는 뜸이 들이고 그네 이들만 하만 사지 대기면 나서 니들 받다 너도 늦게 남았어 하에 다니 나 남았으니까 그러지 지킨 먹자 내일 앞에 분유를 보내자 편해보지요 좀 줘봐 가볍게 생각하다 나는 갱끝이나 바디를 죄송하지 않다면 이거 말 조사이거이다 근데 그러면 마음에 드는 미나팅 오늘 속인 내 바디를 멍신에 끓이게 큰 바드는 게 저리 달로 레프리안 나강한 도그미지 대대로 복간을 해선지 대신 내보다 내 눈만 치는 사리하러 또 겨울이자 내가 어제 이 말이라 가슴을 뱅가람 내 사단니 내 눈여면 말다는 내가 저기 우치한 통화를 주내게 사역하주는 만지 사임 숨리고 나다 가려나 신다는 거 말하러 남자분과 임신 물리들어 이번에는 거야 싼나무들 정말 비슷하는데 포서 사연 마티를 만들어 포차이든 뭐든 하면서도 뭐 생각보다 안 삼아 예서면 기사 뭐 해봐다 안디고 기대 니들만 기대 않고 아직 뭐기 있는 그런 거들은 이게 뭐면 되자 뭐 보다 있었는데 이면은 미네 빠바니나 마트 딘들을 뭐 저러다 근데 뭐나 그 미들보다 고물을 비다르게 난 그래 그랬다 그래 무슨 남을 수도 거의 거기다 뻑이다 니네 생기에도 주문가 있다 수련 내려 치다 이런 분이 없까 그럼 드레스가 뭐 임무다 빨리 계정 그냥이다 이나 엔단 마스티 가능한나